여러분, 혹시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일어난 적 있으신가요? 마치 다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그 순간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신 경험 아마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흔하게 여기고 물 마시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면 원래 이래 하며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증상이 단순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급한 전조일 수도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47년 경력의 응급의학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다리에 자주 쥐가 나는 증상, 단순히 근육이 놀라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심각한 혈액순환 문제나 혈전 같은 위험한 상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78세 김영준 어르신이 저희 응급실을 찾으셨습니다. 다리에 자주 쥐가 나고 부기가 있다고 하셔서 정밀 검사를 해봤더니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혈전이 폐로 퍼져 폐색전증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죠. 이처럼 그냥 넘긴 경련이 실은 건강에 빨간불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은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놀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넘기세요.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진짜 원인 6가지, 누구나 실천 가능한 예방법 5가지, 쥐가 났을 때 바로 풀어주는 응급처치법 4단계, 그냥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 5가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자주 묻는 궁금증 Q&A까지 이 영상 하나로 오늘 밤부터 훨씬 편안한 숙면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대표적인 원인 6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갑작스러운 근육 사용입니다. 평소보다 많이 걷거나 익숙하지 않은 운동을 갑자기 하면 근육에 피로 물질이 쌓이며 경련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집에서 쉬시던 74세 이정호 어르신이 손주들과 공원을 하루 종일 걸은 뒤 밤에 다리에 쥐가 나 응급실로 오신 적이 있죠. 둘째,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굽히거나 발끝이 아래로 떨어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긴장 상태가 되어 경련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무거운 이불이 발을 눌러버리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원활하지 않아 쥐가 잘 납니다. 특히 밤에 물을 일부러 안 드시는 습관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시니어분들 중엔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도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넷째, 나이에 따른 근육과 신경 변화입니다. 60세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도 느려져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쥐가 나요라는 말, 몸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몸에 맞는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얼마 전 75세 이순자 어르신께서 한쪽 다리에 자꾸 쥐가 나고 부기까지 생긴다며 병원에 오셨어요. 정밀 검사를 해보니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폐로 혈전이 이동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폐색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여섯째, 복용 중인 약물의 영향입니다. 이뇨제, 혈압약, 고지혈증 약 중 일부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 쥐가 잘 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약을 바꾸신 뒤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 보셔야 해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큰 건강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리에 쥐가 나는 주요 원인은 총 6가지입니다. 과도한 근육 사용, 잘못된 수면 자세, 수분 및 전해질 부족, 노화에 따른 근육과 신경 변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의 부작용.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다리에 쥐가 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응급실에서 어르신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해요.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훨씬 더 쉽고 편안하다는 것. 그리고 이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 가능한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이죠. 첫째, 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잠잘 때 다리의 자세 하나만 바꿔도 쥐가 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기본은 무릎을 펴고 다리를 곧게 뻗은 자세입니다. 발끝이 아래로 꺾이지 않도록 하시고 무거운 이불보다는 가볍고 유연한 이불을 선택해 주세요. 또한 발 밑에 접은 수건이나 얇은 베개를 받치면 다리 쪽 혈류가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 훨씬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73세 박정호 어르신께서는 나는 평생 무릎을 웅크리고 자는 게 편했는데 자세만 바꾸고 나니 일주일 만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잠자리에 들기 전 단 5분만 투자해서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쥐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가장 자주 추천드리는 동작은 이렇습니다. 벽을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 늘리기 30초, 의자에 앉아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기 30초, 침대에 누워 발목 돌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각 10회. 69세 장재만 어르신은 이 동작들만 꾸준히 했는데 정말 쥐 나는 횟수가 줄었어요. 너무 간단한데 효과는 확실했다고 합니다. 셋째, 수분과 전해질 충분히 섭취하기.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전해질이 부족해져 밤에 경련이 잘 생깁니다.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침 2시간 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셔야 밤에 화장실에 자주 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해질 보충을 위해서는 음식도 중요해요. 바나나, 시금치, 감자, 유제품, 견과류 같은 음식이 도움됩니다. 실제로 76세 한인수 어르신은 매일 저녁 바나나 하나씩 먹기 시작한 이후 밤에 쥐 나는 일이 거의 사라지셨습니다. 넷째, 같은 자세로 오래 있지 않기.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혹은 주방일을 하실 때 오래 같은 자세로 계시면 다리에 피가 몰려 쥐가 생기기 쉽습니다. 앉아 계실 때는 1시간에 한 번씩 다리를 가볍게 흔들어 주거나 일어나서 잠깐 걷기 운동을 해 주세요. 장시간 서 있는 분들은 한쪽 다리에 무게를 몰지 말고 양발에 고르게 체중을 실어주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1시간에 한 번 가볍게 다리 펌프 운동을 해보세요. 오래 앉아 있거나 TV를 보실 때 그 자리에서 발끝을 위아래로 10에서 20회 정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에 자극이 가면서 혈액순환이 크게 좋아집니다. 앉은 채로도 할 수 있어서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다섯째, 복용 중인 약물도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약, 이뇨제,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 중 약을 바꾼 이후부터 다리에 자주 쥐가 난다면 그 시점과 증상이 겹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약은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쥐 예방 습관 5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무릎을 펴고 자는 바른 수면 자세,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 같은 자세 오래 피하고 다리 펌프 운동 실천, 복용 중인 약물 점검하기.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한밤중에 쥐 때문에 깜짝 놀라 깨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지만 아무리 예방을 잘해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쥐가 나는 날이 있죠. 특히 자다가 갑자기 혹은 외출 중에 쥐가 나면 너무 놀라서 그냥 누워서 버텼어요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급실에서 제가 꼭 알려드리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인 쥐 났을 때 응급처치법 4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라도 바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1단계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근육이 갑자기 수축되어 뭉친 상태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동작입니다. 다리를 곧게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중요한 건 천천히입니다. 너무 급하게 당기면 오히려 근육이 더 놀랄 수 있어요. 혼자서 힘들 땐 벽에 발을 대고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2단계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가라앉았다면 이번에는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손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듯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뒤꿈치부터 아킬레스건, 발바닥까지 함께 풀어주면 회복이 더 빨라집니다.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77세 이성자 어르신은 이렇게 마사지만 잘해도 다음날 아침엔 다리가 한결 가볍다고 하셨어요. 3단계 승산혈 지압하기.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정말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중앙에 가장 튀어나온 지점, 그곳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에 있는 부분이 바로 승산혈인데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꾹 누르고 1초 쉬고 다시 누르기. 이 과정을 5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아프면서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정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압력으로 해 주세요. 지압이 끝나고 나면 경직됐던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4단계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마지막 단계는 따뜻한 찜질입니다. 쥐가 났던 부위에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10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근육이 더 빠르게 이완되고 남아있는 통증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뜨겁게 하면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 항상 손등으로 살짝 확인했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로 온도를 맞춰주세요. 핫팩이 없을 땐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응급처치 4단계 정리해 드릴게요.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기. 종아리와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승산혈 지압하기. 따뜻한 찜질로 마무리하기. 이 4가지 방법만 기억하시면 갑자기 쥐가 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바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승산혈 지압은 침대에 누운 채로도 가능해서 밤중에 쥐가 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이건 진짜 꿀팁이었어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쥐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다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 드린 예방법과 응급처치만 잘 지키셔도 대부분의 다리 경련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엔 절대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리에 반복적으로 쥐가 나는 증상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전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 응급실에도 다리에 자꾸 쥐가 나요 하고 오셨다가
바로 입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무조건 병원에 가야 할 만큼 위험한 상태일까요? 첫째, 한쪽 다리가 갑자기 붓고 뜨거워질 때, 붓고 열이 나고 피부가 붉게 변한다면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습니다. 혈관 안에 피떡이 생긴 상태로 이 피떡이 폐로 올라가면 폐색전증이 되어 숨쉬기 어려워지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쥐가 자주 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붓기까지 생긴다면 그건 단순한 근육 문제 아닙니다.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둘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될 때 보통은 10에서 20분이면 괜찮아지는데 몇 시간, 심지어 하루 이상 통증이나 뻣뻣함이 지속된다면 근육염, 신경 손상,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엔 반드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해요. 셋째, 다리가 창백하거나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질 때 다리가 얼음처럼 차갑고 감각이 무뎌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혈액이 다리로 제대로 흐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특히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기면 급성 동맥 폐색이라는 응급질환일 수 있습니다. 지체 말고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쥐가 날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할 때 다리에 쥐가 나고 바로 이어서 숨쉬기 어려워지거나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건 피떡이 폐로 올라간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119에 바로 연락하시고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쥐가 자주 나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 느낌이 있을 때 걷다 보면 다리가 휘청거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간다면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손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MRI 등 정밀 검사가 필요하고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늦어지면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쪽 다리가 붓고 뜨거우며 피부가 붉어진다. 쥐가 풀려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된다. 다리가 차갑고 감각이 무뎌진다. 쥐와 함께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 느낌이 있다. 이 5가지는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경험하셨다면 꼭 병원을 방문하시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세요. 이제 어르신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 몇 가지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동하면 오히려 쥐가 더 잘 나지 않나요?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그렇지만 규칙적이고 적당한 운동은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전후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 물과 전해질 보충도 잊지 마세요. 바나나 진짜 도움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잠자기 1시간에서 2시간 전 바나나 1개,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간식입니다. 승산혈 지압 매일 해도 되나요? 네, 하루 1에서 2회 정도 부드럽게 지압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피부가 약하시거나 멍이 잘 드는 분은 세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해주세요. 고령자나 임산부도 응급처치법 따라 해도 되나요? 대부분 안전하지만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자세로 조절해서 해주세요. 스트레칭과 찜질만 가볍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 근육과사용, 자세 문제, 수분 부족, 노화, 혈액순환 장애, 약물 영향, 예방법 5가지, 바른 수면 자세, 잠 전 스트레칭, 수분과 전해질 섭취, 자세 교정, 약물 점검, 응급처치 4단계, 발끝 당기기 부드러운 마사지 승산혈 지압 따뜻한 찜질, 절대 넘기면 안 되는 위험신호 5가지, 붓기 열감 장시간 통증 차가움 감각 저하 숨참 가슴 통증 마비 힘 빠짐. 이 모든 내용을 기억해 두시고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건강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분이 덜 고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리 건강도 마음 건강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